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직 프랍트레이더 주식불패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가상화, 지능화, 무인화 이렇게 꼽을 수가 있어요. 가상화 쪽은 메타버스, 그리고 지능화는 AI, 그리고 무인화는 로봇하고 연결이 되는데 현 시점에서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가는 테마는 현실과 가장 맞닿아 있는 테마인 이 전기차, 통신 요 부분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그 전기차 아래쪽으로는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2차 전지 이런 부분이 있고, 통신은 5G라든가 그리고 핸드폰 관련된 종목들, 핸드폰 중에서도 이제 폴더블폰 이렇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상 특히 이 메타버스라든가 AI, 로봇 뭐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이 핸드폰, 폴더블폰이죠. 요 부분하고 공통적으로 엮이는 부분이 이 카메라 쪽이죠. 카메라하고 모듈 이쪽인데 최근에 이 메타버스, AI, 로봇 그리고 전기차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상승폭이 컸고 시장에서 주목도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 폴더블폰 관련해서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메타버스라든가 AI 이런 테마들에 비해서는 주가의 이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성 굉장히 유망해 보이는데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던 그 섹터인 이제 폴더블폰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폴더블폰에 필요한 부품들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그 부품별로 어떤 관련주들이 있는지 알아봄과 동시에 그 중에서도 제가 탑 픽으로 꼽은 이제 두 종목 여러분들께 그 두 종목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좋은 종목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폴더블폰 이제 시장 전망을 좀 보면은요, 굉장히 이 그래프만 봐도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죠. 그만큼 이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고, 지금 여기 그래프에는 560만 대로 나와 있는데 800만 대가 출하가 됐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지금 예상치가 800만 대 출하량이 올해는 이제 1700만 대로 이제 늘어날 것으로. 그러면 지금 시장 예상이 이제 한 100%가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 조사 기간에 따라서는 이 1700만 대가 아니라 한 2000만 대까지 높여서 보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가 넘게 시장이 성장할 것이고, 특히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이 애플도 이 폴더블 폰을 출시를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애플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면은 이 폴더블 폰의 시장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애플이 어떤 시장에서 끼어들면은 그만큼 시장성이 있다는 거고, 그 애플로 인해서 그만큼 시장의 파이가 더 늘어나는 그런 생태계를 지금 계속 보여줬죠. 뭐 애플 워치라든가 그리고 아이팟이라든가 그리고 뭐 애플 패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이미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 폴더블 폰 관련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폴더블 폰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를 꼽자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 업체죠, 화웨이, 오뽀, 아너, 이렇게 세 개의 중국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모토로라, 그리고 올해나 내년 상반기 출시가 예정된 애플, 이렇게 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부품들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부품 아래에 관련된 이제 종목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 PCB라고 다들 아시죠? 반도체 기판을 뜻하는데 F가 들어가면은 플렉서블 해서 연성 회로 기판을 말합니다. 이제 PCB 반도체 기판이 이제 휘어질 수 있다. 아무래도 폴더블 폰이니까 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FPCB라는 부품이 되게 중요하고, 관련된 회사로는 BH 그리고 KH 바텍, 인터플렉스 이렇게 세 종목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 힌지는 여러분들 뭐 접었다 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지탱해주는 그 부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모듈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외부 힌지 모듈을 생산하는 원탑 이제 종목을 꼽으라면은 KH 바텍 이 한 종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갤럭시 시리즈의 이 외부 힌지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이 KH 바텍이고요. 그 밑에 내장 힌지는 특별히 메탈 플레이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 내장 힌지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파인테크닉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힌지 쪽은 이 두 종목만 보시면은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악 보호 필름이라고 이제 스마트폰용 이제 강악 보호 필름은
세경 하이테크라는 회사가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필름 쪽도 세경 하이테크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OLED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플렉서블 이 관련된 키워드가 시장에서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OLED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첨단 소재를 다루고 있는, 특히 OLED 쪽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 이 종목 여러분들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은 아까 자율주행, 로봇, AI 전 분야에 걸쳐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 이용되고 있는 가장 큰 기술이 바로 이 TOF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 쪽은 특히 이 TOF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파트론이라든가 나무가, 엠시넥스, 캠시스, 그리고 파워로직스 이렇게까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CB 이 기판 쪽은 최근에 이 대덕전자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무서운데, 특히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라든가 대덕전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미지 센서 쪽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렇게 두 종목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렌즈 쪽은 삼성전기, 세코닉스, 해성옵틱스 그리고 코렌텍인데, 최근에 세코닉스 굉장히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비록 소폭 이제 약보합세로 끝났지만 아직도 그 상승세가 멈추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코닉스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이 종목들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두 종목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종목 이제 첫 번째 종목은 파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팬데믹에 따라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살짝 부진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이제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메꿀 카메라 모듈 쪽에 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으로 이어져서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이 영향이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재무제 일단 작년 또 2021년도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한 10% 이상 껑충 뛰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대략 한 80% 이상 껑충 뛰었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이제 5%를 다시 회복을 했고, 그리고 라브에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한번,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장기간에 걸쳐 이제 물량 매집이 한 차례 60% 상승이 있었는데, 물론 그 위로 12,900원서부터 13,900원까지 1,000원 단위의 소폭 이제 물량 매집이 일어났던 구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최소한 그 부분까지 그러면은 한 대략 10% 내외의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 13,900원을 뚫을 수 있는 모멘텀은 현 시점에서 시장이 전반적인 큰 상황에서 봤었을 때 조정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뚫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이제 좀 불확실하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많은 종목들이 조정받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은 최소한 10% 정도의 추가 이제 상승 룸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아까 재무제표라든가 그런 부분 다 보셨지만, 굉장히 그런 테마라든가 재무제표 이런 부분들이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 나무가라는 종목입니다. 나무가라는 종목도 우선 일단 테마하고 이런 부분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LG 이노텍, 뭐 애플카 이런 부분들이 자율주행 카메라 뭐 이런 부분하고 엮이면서 굉장히 최근에 시장을 강하게 뒤흔들었는데,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 보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올랐지만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가 일어났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일어났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79억 원 적자에서 219억이니까 219억 흑자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 재무제표에서 벌써 이 산업이, 지금 이 회사가 취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유망하다, 이 부분이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작년도 2020년도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주가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현재 시점에 이런 어떤 주가 단을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이 추세선의 위치는 지금 이런 데서 지금 계속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따라서 이 넥라인 12,300원대 이 넥라인을 결국에는 지키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요. 라든가 뭐 14,200원을 뚫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워낙 테마라든가 지금 재무제표 이런 부분들이 나날이 이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시장이 조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밀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다가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근에서 한 차례, 그리고 주가가 좀 밀리면은
다시 한번 또 한 차례 해서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해서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TOF 기술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유망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14,000원만 뚫으면은 그동안 이 시장을 계속 눌러왔었던 그 요소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선도 돌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 가는 대로 쭉 맡겨두면서 최소한 뭐 25,000원, 2만원 이 정도의 약 100% 정도의 목표 수익률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분할 매수로 이 부분에서 이제 물량 그 매수 단가 잘 맞춰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